네, 오늘은 아시아나 항공 거래 정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켜고요. 물음표 살인마의 빙의에서 제가 살펴본 아시아나 거래 정지, 상승 이슈, 호재, 악재, 뭐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이거 오늘 있었던 일인데 제가 최대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아시아나 항공 그 주주로서 저도 지금 주주거든요. 한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7% 정도 상승했죠. 7%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상승했는데 갑자기 강의 끝나고 나서 거래 정리 왜 됐나요? 네,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유튜브 각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요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왜 거래가 정지됐는지 좀 저도 의아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자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오후 6시부터 지금 4시간 동안 제가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자, 우선 저는 아시아나 항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보유자 및 주주로서 오늘 장 마감이 되고 현재까지 공부했다는 거. 네, 그리고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려도 이제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 그래도 이제 그 혼란에 대한 사태 파악은 되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논란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라요.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상황 파악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시아나항공 보시다시피 거래 정지가 됐어요. 지금 네이버에 치면 이런 상태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시아나항공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금호건설입니다. 금호 아시아나라고 하죠. 금호건설과 아시아나 이 두 가지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두 가지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었나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뉴스인데요. 아시아나항공 7%까지 상승했다가 왜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었느냐. 지금 이게 기사입니다. 전일 대비 7% 상승했는데 마감 직전에 갑자기 3시 29분부터 거래 정지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공시입니다. 제일 객관적인 팩트죠. 공시, 아시아나 공시인데요. 아시아나 항공과 금호건설 두 가지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었고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경영진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조회 공시가 뭔지 아시면 돼요. 일단 먼저 조회 공시 이게 뭐냐 여러분들 당연히 모르실 텐데 각 회사한테 아시아나항공하고 금호건설 두 회사 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의심이 돼서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너네 두 회사 지금 조회 공시해라, 조회 공시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조회 공시가 뭐냐? 조회 공시란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법인에 대한 풍문이나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직접 자료를 제출해라 이러는 얘기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런 조회 공시가 발의가 되면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됐다. 이게 이제 팩트적인 상황이고요. 27일 오후 6시까지 이제 둘 다 금호건설이랑 아시아나 둘 다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에요. 그 이후로는 조회 공시 때문에. 근데 조회 공시가 왜 걸렸냐? 경영진의 배임 혹은 횡령에 따른 기소설이 있어가지고 조회 공시가 됐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래서 거래 정지가 됐다. 근데 왜 저런 일이 있었냐? 이제 뒷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래? 여기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저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해를 했는데요. 일단 그림 같은 거가 많이 없어요. 글이 많아가지고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일단 아시아나 기업 개요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금호 아시아나라 그래서 국내 메이저 항공 운송 회사죠. 이게 아시아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고 어차피 다 아시잖아.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회사인지. 뭐 여기 위에는 뭐 메이저다. 이거는 뭐 코로나 때 힘들어졌다.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짧게 갈게요. 최대 주주는 이제 금호건설.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금호건설 아시아나 소액 주주입니다. 저도 걱정돼서 방송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주주거든요. 1,500만 원 주주로서 걱정돼서 제가 파헤쳐 봤고요. 그걸 좀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최대 주주는 금호건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호건설과 아시아나의 관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아나를 갖고 있는 게 금호건설이에요. 아시아나 위에 금호건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어떤 횡령이나 배임의 의심되는 여부가 있어서 두 회사에 모두 이제 조회 공시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둘 다 지금 거래 정지로 묶였다. 그게 기한이 언제까지냐? 내일 오후 6시까지라는 거고요. 자, 저거는 아시아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금호건설입니다. 아시아나 위에 있는 금호건설이 어떤 회사냐? 금호건설은 지주회사입니다. 뭐 되게 글 많은데 이번에 좀 간단하게 갈게요. 금호건설은 지주회사예요. 금호건설이라는 회사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 지주회사를 하고 있고요. 지주회사라는 단어를 모르실 분들이 있어서 그냥 투자하는 회사예요. 홀딩스라고 혹시 아세요? 홀딩스처럼 이렇게 여기 저기 이제 투자하는 회사인데 그 특정 어떤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배구조에 있어서 가장 우두머리에 속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라고 하고
하고요. 그 지주 회사 밑에 아시아나 항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호 아시아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가지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봤고요. 자, 이게 일단 지분 구조고요. 일단 한번 봐주시고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일단 이게 문제입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인해서 아시아나의 박 전 회장, 우리 박삼구 아저씨에 대해서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박삼구 아저씨가 검찰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오늘 검찰에 잡혀 들어가면서 그래서 거래 정지가 일어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설명드릴 건데, 자, 첫 번째, 박삼구 아저씨가 잡혀 들어갔다. 그래서 박삼구 아저씨에 대해서 제가 파헤쳐 봤죠. 네, 우리 금호건설이라고, 우리 지금 최근 세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저까지, 제가 지금 28살인데 제 세대까지 지금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우리 박삼구 회장님의 인생 부루마블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회장님이 좀 문제예요. 맞아요, 김영구님 좋습니다. 약간 부루마블 같더라고. 내가 이 회장님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 인생이 좀 부루마블 같아요. 네, 건물 존나 쌓아 올리면서, 그거 알죠? 주사위 던져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쌓아 올리잖아요. 부루마블이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면서 건물을 쌓아 올리다가 남의 땅 잘못 밟아가지고 파산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샀던 것들을 팔고 하는 와중에 이제 생기는 문제, 이제 그게 이제 한 바퀴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은 그거예요. 네, 좀 욕심부려서 건물을 존나 사짓기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부루마블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파산당하면서 자기가 이전에 샀던 그 건물들을 팔아 제끼면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은. 네, 만약 바쁘신 분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됐고, 첫 번째, 우리 박삼구 회장님이 2002년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라는 그 그룹의 회장직을 스타트합니다. 네, 여기 출발이고요. 네, 2002년 회장직을 스타트하게 됩니다. 박삼구 회장님의 그 시작 스타트를 하게 되고요. 대우건설을 처음에 인수하게 됩니다. 대우건설. 금호 아시아나의 대우건설 인수. 첫 번째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까 큰 틀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일단 금호 아시아나가 대우건설을 인수합니다. 자, 기사들을 많이 모아왔죠. 2006년 기사인데요. 대우건설 인수 준비 완료.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자, 뭐 1조 8천억을 당장 동원해서 뭐 박삼구 회장님 후원 장담하면서 인수를 자신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성공했고요. 대우건설 인수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인수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인도 무시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미다스의 손. 2007년도에 미다스의 손. 자, 대우건설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사를 옮겨왔습니다. 2007년도 기사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박삼구 회장님을 그 추앙받는 시대였던 거죠. 2007년도 당시만 해도 와 진짜 대단한 사람 이렇게 추앙받았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8.15선 취항 등 추진하는 프로젝트 하는 것마다 계속 잘 되면서 미다스의 손이라는 그런 칭호도 얻게 돼요.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 우리 박삼구 회장님,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도 간단하게 제가 갈게요. 두 번째, 미다스의 손도 해결됐고요. 계속 건물 하나씩 쌓아가고 있죠, 우리 박삼구 회장님. 자, 근데 여기서 중간에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형제 간의 상습 조건을 삭제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재벌 구조에 있어서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형제 구조랑 그 자식한테 세습하는 구조랑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상습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박삼구 회장님이 있었던 금호그룹은 형제 상습 그룹이었어요. 형제끼리 이제 계속 나눠 먹는, 계속 형제 첫째가 처음에 회장하고, 둘째가 그 다음 회장하고, 셋째가 그 다음 회장하고, 이렇게 형제 간의 회장을 계속 이어가는, 네, 이런 구조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첫 번째 그 박인천 회장님이 이제 금호그룹 창업주죠. 첫 번째 회장님이세요. 네, 그 우리 박삼구 회장님 위에 그 최고 회장님이 일단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남, 첫째죠. 1남이 이제 2대 회장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2남이 이제 3대 회장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여기 1남 2남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운영됐어요, 금호그룹이. 근데 이제 박삼구 회장님,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금호 아시아나 회장님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서부터는 약간 음모론이에요. 팩트는 아니고. 여러분들 슈카 혹시 아세요? 슈카? 제가 슈카 방송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 방송들 보면서, 유튜브들 보면서 있었던 음모론이고. 자, 간결하게 빨리빨리 갈게요. 네, 조건, 이게 이제 형제 상습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건을 가진 거예요. 조건을. 야, 우리 이런 기준을 지켜서 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 이렇게 해서 조건 1번, 65세를 정년으로 기준을 하자. 65세가 넘으면 회장하지 말자. 그래서 1번 조건이고요. 2번 조건이 이제 한 사람당 최장 10년만 하자. 예를 들어 1남이 지금 회장을 했어. 그럼 10년 뒤에는 2남이 하자. 2남이 10년 뒤에는 또 3남이 하자. 이렇게 최장, 한 사람이 최장 해봤자 10년만 하자는 거죠. 네,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있는데 뭐 당연한 것들이고요. 이거 생략할게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3남 박삼구 회장님 차례가 왔는데, 이 박삼구 회장님이 갑자기 1번과 2번 조항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막 독재 정치 때
우리가 유명한 대통령들 많잖아. 자기가 더 하고 싶어가지고 막 임기를 늘리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박상구 회장님이 그 행위를 또 한 거죠. 자, 65세 정년 없애. 이거 없애. 이딴 거 필요 없어. 그리고 한 사람당 최장 10년 이것도 없애. 이렇게 돼서 이제 박상구 회장님 자기 차례 때 좀 더 길게 오래 해먹고 싶어서 네, 저런 조건들을 없앴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다음 차례가 누굽니까? 우리 다남 박창구 회장님께서 이제 껄끄럽지. 다음 차례 난데 여기서 이렇게 막혀버리면 내 차례인데 불편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두 형제가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제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조건을 삭제하자. 이런 거는 약간 음모론입니다. 여기는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에요. 음모론이고 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음모론이라서 네, 그렇게까지만 하고 여기서 이제 금호그룹의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 형제의 난이 그래서 일어나고요. 자, 이러는 과정 앞에 있어서 대한통운 인수도 있어요. 대한통운 인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어쨌든 자, 금호아시아나가 아까 건물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다고 했잖아요. 대우건설을 인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통운도 인수합니다. 이때부터 조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좀 무리한 인수가 아니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들은 반드시 인수하라. 뭐 금호 대한통운 추가 매입, 뭐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 지분율을 늘리는 중, 뭐 대우건설에 이어서 대한통운 인수,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박상구 아저씨가 이제 건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과정인 거죠. 대우건설도 인수하고 대한통운도 인수하고 이러면서 인수를 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형제의 난이 터진 거예요.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과정에서 형제의 난이 터졌고 이때까지만 해도 형제의 난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우건설, 대한통운 없고 이 두 개를 인수했잖아요. 대개 5위. 우리나라 국내에서 재계 5위 안에 들 수 있겠다. 이때 6위였어요. 6위. 금호 아시아나가 6위였는데 그만큼 막 승승장구하고 뭐 미다스의 손 이렇게 막 추앙받는 시기였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형제의 난이 터진 거고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갈게. 대한통운을 얼마나 힘들게 인수했느냐. 자, 여기서 중간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호그룹과 한진그룹이 좀 싸움이 좀 있었어요. 이거 좀 간단하게 갈게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좀 이따 설명해야 돼서 입찰 마감 막 대결 관심 막 기사가 엄청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때도. 자, 뭐 인수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뭐 이러면서 금호그룹과 한진그룹 간에 네, 그게 있었지만 결국 금호그룹이 이겼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또 역시 미다스의 손 이러면서 추앙받고 자, 이때 다시 또 7위로 올라섰고요. 네, 계속해서 재계순위가 올라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금호그룹의 과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쌓아 올린다. 건물들을 쌓아 올린다. 부루마블에서 보시면 이제 바로 형제의 난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음모론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삼구랑 박찬구 회장 아시죠? 그 삼남이랑 사남이 갑자기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아니 우리나라 재계 7위인데 형제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 주주님들 미안합니다. 동반 퇴진을 네, 과감하게 얘기를 꺼냅니다. 그냥 우리가 문제 일으켰으니까 둘 다 퇴진하겠다. 우리 3남 4남 둘 다 퇴진하겠다. 자, 이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룰 있잖아요. 65세 룰로 박상구 회장님이 그 총수에서 물러나는 게 순리다. 네, 이런 얘기와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둘이 싸우니까 동반 퇴임을 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고요. 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형제의 난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거죠. 그 사업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경영 싸움으로 인한 문제였던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극심해지고 있는 과정 중에 또 문제가 또 터집니다. 금호 구조조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형제의 난은 이제 어떤 사람이 경영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사 내의 문제였던 건데 이제 사 외의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금호 구조조정.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우건설이랑 대한통운을 막 사들였죠. 건물을 막 사 모았어.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터진 거야. 너무 급하게 사 모은 거지. 돈도 없는데. 자, 금호 구조조정 혹한의 시작. 아니 지금 이거 뭐야. 이게 가리고 있었네요. 나중에 알았어. 자, 내부의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알았다 이거야. 내부 문제는 이렇게 터졌는데 외부에도 문제가 생겼네. 대규모 차입으로 무리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가 유동성 위기에 몰렸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가 결국에는 채권단,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쌓인 거지. 그래서 구조조정을 겪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5년간 경영권을 보장하면서 워크아웃을 합니다. 워크아웃을 당하는데 워크아웃이 뭐냐? 이것도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모아왔죠.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비용이 조금 더 적게 소요되고 조금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될 때 워크아웃을 시킵니다. 너한테 5년의 시간을 주겠다. 5년 안에 기업을 정상권으로 돌려놔라. 이렇게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치면은 개인회생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 파산 같은 거.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기업한테 이렇게 네 맞습니다. 최현준을 찾아라니 감사합니다. 한 번씩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독한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 금호 기업이 아니 우리나라 국내 재계 5위까지 넘보던 이런 재계 기업이 너무 무리한 몸집 굴리기를 했다는 거지. 대우건설도 사고 대한통운도 사고 원래 이렇게까지 살 수가 없었던 기업이었는데요. 우리 박상구 회장님이 조금 무리했었죠. 무리한 게 이제 나중에 터진 거예요. 2009년이 돼서야 터졌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죠. 인력도 줄이고 추가 자산도 하나씩 매각하면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뭐 비주력 계열사, 아시아나, IDT 등 처분 추진 뭐 하나씩 팔아 제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크겠어. 우리나라 기업 5위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크니까 이제 하나씩 팔아 제끼게 되는 거고 아까 5위 깃발을 휘날리던 우리 회장님이 표정이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씩 팔아 제끼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남이랑 4남이랑 싸우게 됐죠, 여러분. 자,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3남 박상구 회장님이랑 4남 박찬구 회장님이랑 싸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음모론이긴 한데 우리 박상구 아저씨가 좀 잘못했다 이거야. 자기가 장기 집권하고 싶어서 1번 기준 없애고 2번 기준 없애고 아니 당연히 다음 차례로서는 좀 억울하지. 그런 이제 형제의 난이 있어서 형제의 난의 결과인 거죠. 형제의 난의 결과가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구조조정 들어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4남이 여기 삔또가 상해가지고 이제 금호 석유화학 있죠. 예, 요 하나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자, 이 금호석유 화학 요 하나만 이 4남이 챙겨서 나갑니다. 챙겨서 나가고 자, 나머지 이제 3남이 네, 이 나머지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금호산업, 대우건설, 아시아나항공, 대한통운까지. 그리고 여기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서울 터미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다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4남이 가지고 나가서 이제 금호건설이 조금씩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금호석유화학은 가지고 나갔어요. 4남이. 그리고 이제 3남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왜 팔아요? 아까 워크아웃 말씀드렸죠. 돈이 없어. 지금 부채 더미에 쌓였어. 그래서 하나씩 팔아 제끼면서 다시 사 모으는 거죠. 다시 재기회를 꿈꾸면서 자, 사 모으기 시작하는데 자, 금호 렌터카를 처음에 팔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판 사업이 금호 렌터카를 팔아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들어가게 되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대우건설도 팔고 금호생명도 팔고 금호 렌터카도 팔고 서울 고속터미널도 팔고 다 팔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그 기업 구조조정을 이겨나가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우리 무릎마블에서 대우건설이 첫 번째 인수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잘못된 판단 미스였냐. 그럼 보시려면 한번 보고 가죠. 이거는 천천히 편집하면 되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대우건설 이렇게 그냥 말하면 잘 모르니까 차트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 대우건설을 안 보이네.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냐. 우리 박상구 회장님께서 여기 보이세요? 꼭대기? 여기서 사서 이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박상구 회장님이 대우건설 여기 무릎마블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하나씩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대우건설 인수를 했잖아요. 보이시죠? 대우건설 인수. 이 대우건설 인수가 우리의 입장이랑 똑같은 거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떻습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잖아. 그거를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 기업의 총수가 됐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보시면 대우건설을 이 위에서 사서 이 밑에서 팔게 돼요. 이 최고점에 사서 최하점에 팝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3분의 1토막이야. 3분의 1토막. 네, 얼마나 기업이 휘청휘청하겠어요. 네, 그래서 기업이 휘청휘청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부루마블에서 이제 건물 하나씩 팔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게 이제 대우건설. 내가 팔면 오릅니다. 이게 뭐냐? 워크아웃으로 인해 건물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금호 렌터카도 팔고 다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파는 종목들이 하나씩 존나게 올라가요.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금호 렌터카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호 렌터카를 팔았죠. 금호 렌터카를 팔았는데 자, 첫 번째로 판 금호 렌터카의 판매가가 2,600억이에요. 2,600억에 팔았는데 2010년에 2,600억에 팔았어요. 근데 2015년 되니까 1조 2천억의 가치로 올라가 버렸어요. 몇 배야 이게? 거의 뭐 6배, 5배 되는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거지.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 저 박상구 회장님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자, 2,600억에 팔았는데 1조 2천억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금호 렌터카 판매했고 이렇게 손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한통운도 대한통운은 비교적 잘 팔았다고 해요. 대한통운은 이제 1조에
팔게 돼요. 1조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CJ랑 우리 CJ랑 삼성이 이렇게 맞붙게 되면서 대한통운을 누가 사냐? CJ가 사냐? 삼성이 사냐? 이렇게 좀 맞붙게 되면서 그 본의 아니게 운이 좋게 좀 비싸게 팔았어요. 1조에 팔았고요. 대한통운을 하나씩 파는 과정인 거죠. 이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유지가 돼가지고 하나씩 팔고 있고요. 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자, 이것도 이제 2천억에 팔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좀 자세하게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얘기가 길어질까봐 여기까지만 준비했는데, 어쨌든 이거 팔고 나서 이것도 엄청나게 가치가 오릅니다. 이제 신세계가 거기 입점하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신세계가 입점하면서 가치가 엄청나게 뛰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씀드리듯이 우리처럼 팔고 나니까 오르는 이런 현상이 오고요. 어쨌든 또 좋은 프레임을 씌워서, 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다. 자, 매각 완료했다.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나씩 해가지고 매각 완료.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예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은 우리 박상구 아저씨가 금호산업을 7천억에 다시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개인 회생 마냥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거죠. 워크아웃에 이제 하나씩 다 팔아가지고 제껴가지고 부루마블 해서 남의 땅 밟으면 파산하잖아. 그래서 자기 땅 하나씩 팔잖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팔고 다시 되살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틀은. 다시 금호산업을 7천억에 사고, 이 7천억에 산 금호산업을 이용해서 다시 아시아나를 사게 됩니다. 자, 새로운 시작. 박상구 아저씨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부루마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금호조정, 워크아웃, 금호아시아나를 탔습니다. 이게 2015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이제 이렇게 해서 최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015년 금호아시아나를 되찾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자질구레한 불편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집중. 여기서부터 제가 이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가 됩니다. 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거래 정지가 된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돼요. 이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장정 몇 분이야? 거의 30분간은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자, 어떻게 되겠어? 옛날에 영광이 있는 박상구 아저씨가 있어. 옛날에 영광이 있고 그걸 얼마나 되찾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 포부는 좋다 이거야. 포부는 새로운 시작이야. 자,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자, 박상구 금호아시아나를 되찾게 됩니다. 자, 7,228억 완납하면서, 자, 2015년도 기사죠. 2015년도 기사고 70주년을 맞아 경영방침 창립 초심, 택시 2대로 시작한 우리 금호기업을 떠올리면서 새로운 금호아시아나,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자. 한번 잘해보자. 다시 이제 시작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해보자. 이렇게 막 소원장담하면서, 자, 박인천 회장님도 얘기하면서 부지런함, 성실, 정직, 책임감, 끈기 5가지를 강조하셨다고 하면서 아무튼 잘해보자 이거예요. 네?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해보자 이건데 어떻게 됐느냐. 자, 이게 금호아시아나 그룹입니다. 새로 되찾은 그 지배 구조인데요. 되찾은 구조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 잘했어. 7천억으로 다 잘 샀잖아. 여기까지 잘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이게 금호 고속이거든요. 좀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작은데 한번 써드릴게요. 금호홀딩스. 여기 금호홀딩스예요. 이렇게 하면 되나? 잘 안 보이네 그래도. 아무튼 여기 금호홀딩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박상구 회장님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금호홀딩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금호산업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금호홀딩스는 그냥 투자회사예요. 투자회사. 금호산업은 그냥 투자회사인데 뭐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역할이 없는 거지. 지주회사로서 우두머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 이게 돈 되는 회사인 거야. 아시아나항공. 여러분들 아시죠? 항공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벌어들입니까? 그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얼마나 돈 되겠어. 돈 되는 회사인 거지 한마디로. 돈 되는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인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박상구 아저씨가 이제 예전에 영광 있잖아. 재계 5위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제 금호홀딩스가 돈이 많아져야, 이 위에는 지주회사, 투자회사가 돈이 많아져야 예전 거 다시 사는 거지. 뭐 금호타이어도 다시 사고, 아까 팔았던 것들 뭐야? 뭐 대우건설 아무튼 어쨌든 제가 팔아제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시 이렇게 다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정작 되는 거는 밑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돈이 되는 거지 위에 있는 금호홀딩스가 돈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애매하잖아. 아니 내가 지금 지주회사인데 이 밑에 있는 회사는 돈이 잘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걸 못 사.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아시아나항공에 있는 밑에 회사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싶겠죠. 여기서부터 음모론인데, 그 우리나라 기업적인 그 법상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그 위에 지주회사가 돈 쓰고 싶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다른 기업에 있는 아무리 지주회사라고 하지만 돈을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아시아나항공에 투자한 주주들도 있는데 그 아시아나항공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 어떻겠어? 아니 내가 투자한 이 회사에서 그 위에서 자꾸 돈을 빨아가, 빨대 꽂아가지고 돈을 빨아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법적으로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상구 아저씨가 그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아시아나항공에서 돈을 빼다가 그 위에다 올려서 그 위에서 이제 다른 것들 사들이지 않겠냐, 그런 행위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음모론이 나오는 와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거래 정지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
아시아나항공이 빡칩니다.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주들이 빡치는 계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관계에 의해서 빡치는 과정이 두 개가 있는데 목말라. 빡치는 계기가 있어요. 첫 번째, 아시아나항공의 종속이었던 금호터미널이라고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이 돈 되는 회사야.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돈 되는 회사가 있었던 거죠. 금호터미널이라고. 근데 이제 금호터미널을 그 위에 회사는 위에 회사인 금호산업에 싸게 매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호산업이 위에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밑에 있는데 금호산업이 돈을 많이 모아야 이제 박상구 아저씨가 예전에 있었던 그 재계를 다시 꿈꾸려면 여기 위에서 돈이 많아야 다른 회사들을 사재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밑에만 돈이 많아. 지금 아시아나항공만. 그러면 여기 있는 금호터미널을 위에다 싸게 판 거지. 위에다 싸게 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산을 이동시키는 계열사 부당 지원을 했다. 이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팩트는 아니에요. 여태까지 오늘까지도 팩트가 아니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아니 음모론입니다. 팩트가 아니라고 나오지만 어쨌든 빡치는 계기가 그거예요. 빡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이제 또 기내식 업체를 인위적으로 바꾸면서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이 손해를 보고 위에 금호산업이 이득을 취한, 그러니까 이 아시아나항공이 손해를 보지만 위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호산업에 금호터미널을 싸게 파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기내식 업체를 인위적으로 기존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대는 업체가 있었어요. 하청업체. 이 업체가 있는데 거길 자르고 이 다음 새로운 기내식 업체한테 야 너네 채택해줄 테니까 우리 금호산업에 투자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열사 부당 지원을 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전부 다 음모론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설명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이 주주들이 공소장을 제출해요.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이 금호산업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 위에 기업을 고소합니다. 자, 위에 고소해요. 금호산업을 고소하고, 그러는 와중에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요. 기내식 대란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내식 업체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기내식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갑자기 기내식을 못 주는 상황이 나와요. 아시아나항공이 갑자기 기내식을. 왜냐, 새로운 기내식 업체를 바꿨다고 했잖아. 투자금을 더 주는 대신에 야 너네로 채택해줄게, 대신에 우리한테 투자금 줘, 이거였잖아요. 걔네들이 갑작스럽게 맞게 되면서 너무 대규모잖아. 아시아나항공이 얼마나 큰 회사야. 거기에다가 기내식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 물자를 갑자기 못 맞추게 되는 거죠. 너무 크니까 못 맞추는 거야.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이 일어나고요. 아시아나항공 탔는데 기내식을 못 먹는 상황.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뭐 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사회적인 이슈가 또 됩니다. 그 새로운 하청업체에서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을 못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곱하기 10배로 손해배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내식 합청업체 사장님이 자살하면서 사회적 이슈도 돼요. 그래서 박상구 아저씨 이거 진짜 잘못된 사람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 그 새로운 하청업체 사장님도 자살하게 되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도 안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우리 박상구 아저씨가 여기서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오실 때면 승무원이 이제 미투 운동, 미투 이제 그러니까 뭐 성추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회수 7만 회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2018년도 영상인데 이거 다 뉴스예요. JTBC 뉴스룸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런 자료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미투뿐만이 아니라 그 박상구 회장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선마다 승무원들을 배치했대요. 승무원들 얼마나 이쁘겠어. 승무원들 배치해가지고 야, 노래 부르라고 막 지시도 했대요. 그렇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 안 그래도 기내식 대란도 나왔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뭐 이런 공기적으로 이런 행사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막 사랑해요 하면서. 원래는 그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행사로 알고 있었는데 파헤쳐 보니까 이것도 2018년도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12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박상구 맞춤 이벤트 해서 SBS에 나왔어요. 박상구 맞춤 이벤트.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시아나 직원들이 막 춤도 추고 했다고 해요. 막 그 아시아나 항공 스튜어디스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외모적으로 좀 괜찮을 거 아니에요. 뭐 춤도 추고 뭐 회장님 사랑해요 뭐 이상한 격려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결론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배경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아시아나 부실력의 문제긴 한데요. 제가 오늘 박상구 회장님을 초점으로 잡았으니까 거기다 이제 음모론까지 던지고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밝히고 있어요, 음모론이라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박상구 회장님 전격 사퇴하게 됩니다. 자, 2019년 3월 28일 전격 사퇴, 여러 가지 문제 계속 쌓여가지고 사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했던 건 음모론인 거고, 객관적인 문제는 아시아나가 부실회계로 인해서 2019년에 박상구 회장님이 전격 사퇴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 끝났다 이거야. 아니 끝났는데 어디 부루마블 어디까지 갔어 지금. 자지구리한 사건들이 일어났고, 자 전격 사퇴를 했죠. 여기까지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주식 거래 정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오늘 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냐, 이게 박상구 아저씨 때문이라는 거야. 박상구 아저씨가 구속되죠. 자, 이게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2021년 5월 13일이
5월 13일 회장이 구속돼요. 5월 13일에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에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밑에 회사 아시아나 항공이 돈이 되니까 그 위에다 계속 돈을 바쳤다 이거야. 불법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당 지원,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구속이 돼요. 5월 13일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금호터미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 이해되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금호터미널을 위에다가 이제 계열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부당으로 불법적으로 돈을 이렇게 했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피를 토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해 안 된다면 안 돼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거래 정지가 됐는데요. 이렇게 가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자, 여기서 끝으로 이제 끝이거든요. 거래 정지 발표 나고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18시에 금호건설 발표가 납니다. 금호건설에서 다행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금호건설 주식 매매 거래 정지 해제, 횡령 배임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모론이었던 건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은 제가 다 준비한 거예요. 제가 다 기사들도 따오고 유튜브 영상도 따오고 다 준비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으로 금호건설은 횡령 배임이 없다. 오늘 5월 26일 18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에 아까도 오늘 오후 3시에는 거래 정지가 됐는데 오후 6시에 금호건설 거래 정지가 풀렸어. 좋다 이거야. 얼마나 좋아. 우리한테 호재잖아. 한 7%까지 올랐는데 거래 정지까지 해제한대. 내일 오전 주식장부터 괜찮아진대. 그래서 나 해결됐구나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시아나 측 얘기는 또 달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파헤친 건데 아시아나 측은 아직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추후 공소장을 접수 시 내용 확인 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조회 공시를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조회 공시를 요청했는데 아시아나는 아직 못 받았대. 그 조회 공시를 아직 못 받았대. 정확히 공소장을 확인해보고 그때 가서 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시아나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에요. 위에 있는 그 건설만 확인돼가지고 거기는 이제 거래 정지가 내일 풀리지만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후 6시까지 간쫄이면서 봐야 된다는 거야. 내일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면 완전히 끝나고 나서죠.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호재인지 약재인지 모른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리고 거래 정지가 일어났는데 이 거래 정지가 뭐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아는 건데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좀 해보자면 오늘 아시아나가 7% 오른 이유를 찾아보니까 KRX 300에 편입됐대요. 편입 예정 속에 강세를 펼쳤다고 하는데 이게 호재예요. 아시아나 호재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아닌데 설명을 좀 쉽게 하자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첫 번째 아시아나 호재. 두 번째는 이제 금호건설 7% 상승이랑 아시아나 7% 상승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KRX 그것도 호재긴 한데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 오히려 이게 호재일 수 있다는 거야. 오히려 횡령 배임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호재예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음모론이 없었던 거래. 그럼 얼마나 호재겠어. 그래서 7% 상승했다 이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설도. 근데 아직 아시아나 측에서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은 팩트는 몰라. 팩트는 모르는데 어쨌든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결과가 나왔어요. 금호건설은 횡령 배임 없어. 거래 정지 해제해. 내일 오전부터 주식 거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아시아나 기업이 어떻게 작용하겠냐고. 얼마나 큰 호재겠어. 그런 잘못이 없대잖아. 호재로 작용하면서 7%가 상승한 게 아닌가. 이런 설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또 알아봤는데 네이버 지식인에 쳐봤는데 이건 뭐 끝이에요. 끝. 이제 묵는데요.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보니까 끝으로 말하지 말자. 이거 좀 창피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죠? 우리 박상구 회장님의 인생 부루마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 좀 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자 5월 26일 아시아나가 거래 정지된 이유를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다 파헤쳐 봤고요. 네, 여기까지 이유를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